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 등 대외 악재에 오늘 오전 대장 직후 1900선이 깨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주식 매도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기조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미국의 1월 제조업 지수가 모두 둔화된 것으로 드러나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돼 매물 출회가 집중되면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오전 한때 100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일본 증시가 3% 넘게도 폭락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14,230선으로 2.6% 급락했습니다. 농축산물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과 같이 1% 초반대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상승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개편된 가중치를 반영한 소비자 물가는 작년 10월 0.9%로 0%대로 떨어졌다가 11월 1.2%, 12월 1.1%로 미약한 반등세를 보여왔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중단됐던 금융사의 전화 영업이 3월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이나 대출 모집 권유는 예정대로 3월 말까지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로 5만여 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은 해소됐으나 금융당국이 정책 혼선으로 시장 불안을 가중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 부진으로 급락세를 이어갔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1900선이 깨지면서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1890선까지 깨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미국 경제지표 충격에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불안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이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미국의 경제마저 흔들리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45포인트 하락한 1895.51포인트의 장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자세한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90.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거셉니다.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1,114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1억 원, 1,1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를 형성하는 점이 지수가 크게 하락 출발하는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일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국내 기관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매도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98포인트 하락한 506.64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 자세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06.0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71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8억 원, 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원 50전 상승한 1,088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이 무너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1,08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0시 구간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조선주에 대한 실적 부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넘게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은 조금 강보합권으로 이제 네.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일장이 7% 가까운 이제 하락을 보이면서 급락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전일장 악재가 겹치면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역시나 글로벌 증시의 하락 여파가 있었고 두 번째가 역시나 중국의 이제 PMI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과 유럽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빅3 조선사들이 대거 급락하는 사태를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역시나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서너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현대미포조선 전일장 급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현대미포조선 이러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주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수주 모멘텀이 악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유럽 경기에 가장 민감한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일장 유럽에서 나온 PMI 경기 지표들이 유럽은 미국과 중국과는 반대로 소폭 상승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제한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사실상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3분기 실적이 발표된 날에도 우려감을 모두 딛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일에도 그러한 패턴이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지역 제조업 지수 하락 영향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고 여기에다 실적 우려감까지 어느 정도는 어제의 급락으로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미포조선 손절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매수 관심가는 17만 9천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가격 16만 1,500원 선에서도 5%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AS 받아볼 텐데 비상교육은 수요일에 손절가 12,000원을 터치하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 2달 전부터 계속해서 보유했던 종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교육 예상외로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부진한 상태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지금 비상교육도 같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상교육 4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쯤이면은 반등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신교과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상교육의 교과서가 신교과서로 이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상교육 2014년도 실적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업이익 200억 원은 무조건적으로 넘어가는 수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상교육은 사실상 4분기 실적 발표일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방송상으로는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방송상으로는 손절을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상교육은 지금 손절할 라인이 아니라 추가 매수해서 이제 매수 단가를 낮춘 다음에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본다면 역시나 추가적인 이제 반등세로 전환하면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교육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손절을 하겠지만 4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AS를 받아볼 텐데 오늘은 손실 구간이 많은 종목들로부터 AS를 받아볼 텐데요. GST입니다. 손절가
종목도 4,500원을 터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GST 같은 경우는 현재 뭐 4,700원에 거래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앞서 뭐 비상교육과 GST 뭐 손절 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손절 처리를 하고 있지만 GST 역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제 4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돌입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아닌 일부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2월 초가 지난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가 돌입을 하는데, GST 역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손절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비상교육과 GST 이제 손절 처리하는 이유는 더 좋은 종목으로 비중을 더 실기 위해서 GST와 비상교육은 손절 처리하지만 4분기 실적 발표까지 가져가도 정말 무방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저가를 터치한 비상교육과 GST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겠지만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을 해주시겠다는 정동훈 멘토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종목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대차인데요.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엔저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는 오늘 1.5%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현대차는 0.5%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대차는 20만원 초반대는, 지켜줄 것이고, 이제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5만원에서 5만 1,000원 사이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현대 기아차,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비해서, 거의 영업이익률이 탑에 꼽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ER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상되는 PER이 현재 6배가 되지 않는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지수 급락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대차는 23만원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파는 구간이 아니라 분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선진 시장의 상승 랠리가 조금 둔화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테이퍼링 우려감에 의해서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세를 겪으면서 현대,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테이퍼링 우려감, 신흥국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대두될수록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각받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양호한 한국 증시입니다. 만약에 한국 증시가 기타 신흥국, 우려감이 대두되는 기타 신흥국 증시와 차별화가 된다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업종에 자금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는 장기적 관점에서 25만원에서 27만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다만 신흥국 우려감이 해소될 때까지 역시나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국 우려가 오히려 우리 증시에는 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네요. 저평가된 자동차 업종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는 7종목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오늘 특징 이슈와 이 시간인데요. 오늘 서울 아침 온도가요,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 2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쑥 거짓말입니다. 왜 쑥 거짓말이냐? 더워 죽겠습니다. 열이 펄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즐겨라. 이 지수를요,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번 시장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서 장세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드는 거는요, 막 저점 찾기에 바빠요. 몇 포인트까지 떨어지느냐. 모든 사람들 뭐 다 마찬가지겠죠. 궁금한 게 과연 이 지수가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요, 지하물이 죽여봐야 죽일 자리가 없다. 그럼 순간적으로 이제 뭐 매수가 엉키겠죠. 손절도 나오고요. 외국인들은 이참에 변동성이 커지면 옵션이나 이 선물 시장을 이용해가지고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은 이번 파생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찬스죠. 반대로요, 일반 선물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극과 극으로 갈려져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대쪽에서는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인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놀아라 이거지. 그래도 지수가 아무리 떨어져 봐야 자기는 안 올라올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이런 말씀 해드릴게요. 아무리 지금 힘들다고 해도 있잖아요, 한 달 뒤에는 반드시 웃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웃는 거는 확실한데, 어떻게 웃느냐. 우와,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느냐, 아니면 떨떠름하게 웃을 수 있느냐. 그거는요, 떨어졌을 때 얼마가 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망은요, 항상 틀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이지만 어떤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냐면 기상캐스터와 동일한 사람이라고요. 기상캐스터와의 증권 전문가의 공통점 뭘까요? 맨날 틀린다예요. 맨날 틀린다. 맨날 틀리지만 기상캐스터하고 다르게 증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틀리는 것을 대응을 시키느냐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즐길 괜찮습니다. 지금 너무 막 움츠려 있을 필요 전혀 없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좀 몇 가지 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증시가 이제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1900선을 이탈했는데, 그러니까 1900선 지지가 될 것이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튼 정상적인 포인트에서 몇 포인트에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중국도 안 좋았고요, 미국도 안 좋았는데 이게 안 좋았던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 전문가들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한 56포인트 기대를 했는데 51포인트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기대치에 많이 부응을 못했죠. 근데 아직은요, 50포인트 이상에서는 아직도 화랑 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요,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로 관심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번 지금 경기의 흐름은 이번에 어느 정도 단기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 FOMC에서는요,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통화정책 그대로 테이퍼링을 강화하겠다 가버리니까 경기와 그리고 통화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한 구간이죠. 이 충돌 속에서 지수가 급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미국 증시가 급락을 많이 했잖아요. 야, 이제부터 이제 미국 증시 내리 떨어지느냐? 천만의 말씀. 시장은요, 초강력 랠리에서 절대 외봉은 없다. 즉, 한 번에 피크를 만들어주고 한 번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최소한 뭐가 나와야 돼요? 쌍봉, 삼봉이나 헤드앤숄더 모양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 하락이죠. 그러면 지금의 현금을 만들 타이밍이 전혀 아니고, 여기에서 반등 이후에 다시 떨어진다면 그때 현금 만들면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현금 만들 수 있는 구간 절대 아니다. 반드시 반등 또는 재상승이 나오는 타이밍은 나오니까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떨어져라 다시 올라올 테니까 라는 느긋한 든든한 심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 관리와 시장이 확실히 새로운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리스크로 관리해야 됩니다. 위험을 관리하든지, 또 이 반등이 나타날 때 아주 강력한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나와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밑에 아까 말씀해드렸던 1900포인트 하단 부분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즉 지금의 지수는 바닥권에서는요, 우리 지수는 1900은 깨졌지만 바닥권에서는요, V자 반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닥권에서 지수 충격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1등주 위주로 압축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압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관, 그리고 외국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등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축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은요, 회사채를 다 팔아요. 회사가 위험해지니까. 반면에 회사채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회사채를 팔아서 국채로 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단 리스크가 있는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가격 매력도 생겼고 안전한 쪽으로 이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의 부분에서 이 수급적인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은요, 일단 우리 이머징 시장에서의 한국 내 MSCI 비중이요, 한 12.23%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줄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가장 안전한 신흥국이 한국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시장이 위험해지면 회사채를 팔고 국채를 사는 것처럼 신흥국이 위험해지면 신흥국 내 리스크가 큰 나라의 주식을 팔아서 안전한 한국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의 파이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파이는 절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현물로 주식을 계속 팔 수 있느냐? 못 판다. 이거죠. 그래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내용이 될 것이고요. 여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신났습니다. 어느 쪽에서? 파생 쪽에서. 선물과 옵션에서. 내리 그냥 장난치기가 너무 좋아진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외국인들이 이런 흐름 나오죠. 뭐 4천 계약씩 예사로 매도를 하고요. 선물에서 5천 계약, 2,700계약, 5,900계약 그리고 3,900계약, 2,800계약 선물에서의 이 매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어제와 오늘요. 콜옵션을 매수 부문이요. 만 계약이 넘었고 오늘 현재도요. 5,600계약 넘었습니다. 물론 풋옵션도 7,000계약 가까운 거래와 1,800계약 정도가 있었는데 파생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직도 외국인은요. 방향을 지금 1,900포인트 근방에서는요. 상향 쪽으로 방향을 두고 파생적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기간별로 보면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외국인하고 이 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요, 지금 이제,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현물에서는 쭉 팔아가면서 이 현물이 기관하고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물 쪽에서 방향은요, 오히려 최근에 좀 매도가 나왔긴 하지만, 바닥을 치고 서서히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재바닥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누가 찬스를 잡았느냐? 앞으로도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중장기적 설계하고 있는 연기금 쪽에서는요 굉장히 신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기금은요 계속 이번 이 조정을 이용해서 굉장히 발빠른 종목 압축과 물량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나와 있죠. 현 시간부로 지금 약 300억 가량의 연기금 순매수가 잡혀 있는데요. 이럴 때 연기금은 중소형기를 잡지 않는 거. 지수 충격이 왔을 때는 항상 대형주와 시가총액 그리고 1등주만 잡아 나간다는 것까지 꼭 염두에 두셨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할 것인가 현 시점 말씀해 드리면은요. 일단요. 단기 시장 충격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적인 손절하지 말자. 나는 5% 떨어졌으니까 손절, 10% 떨어졌으니까 손절, 또는 15% 떨어졌으니까 도저히 못 잡겠다 손절.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펀더멘탈이 무서운 게 뭐냐면 가격이 순간적으로 이 펀더멘탈을 이탈할 지연정 반드시 자기 자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순간적이 들어오는 가격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손절매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가면 됩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봅시다. 결국 주식은요. 경기를 따라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지난 주말에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파란색 이게 경기 선행지수인데 9개월 중에 딱 한 달 떨어지고요. 계속적인 상승이에요. 102포인트. 이러한 상승이 나타난 적은요. 저 앞에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요? 2009년입니다. 2009년. 2009년 이후에 5년 만에 들어오는 경기 선행지수의 랠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밑에 빨간색 그죠? 이게 못 따라오죠. 이게 뭘까요? 동행지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기는 앞서가고 있는데 실물 경기가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두 개의 격차가요. 3포인트 정도가 났습니다. 자, 과거 선례를 보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은요. 이때부터는요. 동행지수가 이제부터 선행지수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추격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보여주는 지표가 뭐예요?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즉 지금의 우리 경기는요. 이제부터는 살아나기가 아주 좋은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럼 글로벌 영향 가지고 순간적으로 지수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 되더라도요. 돌아서면 이런 경기 선행지표의 랠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순간적으로 뻥 하고 돌아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손절매 마구마구 하고 내동매매 이거 사까 저거 사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지금 안 되겠네 뭐 중소형주 뭐 작전주 뭐 없나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지금은요 전부 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전부 다 압축해야 된다. 잡주 투자하면 안 된다 지금. 오히려 이런 장이 안 좋으니까 야 이거 뭐 대형주 가지고 언제 돈 벌겠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지표를 보고 가셔야 되고 철저히 초대형 우량주만으로 전부 다 압축을 시켜야 되는 장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현재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지만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도요 중소형주 코스닥보다는 대형주가 분명히 작게 떨어진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 그리고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빨리 올라가는 거는 역시 우량 대형주 업종 대표주다. 왜? 떨어질 때는요, 종목들이 이렇게 오늘같이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전 종목 다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죠? 1800개 다 떨어진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지수 반등이 팡 튀어나올 때는요, 1800개 절대 같이 못 갑니다. 한 2, 300개만 랠리를 보여버리고 나머지는 못 가는데, 랠리 보이는 게 전부 다 어떤 종목이냐? 이렇게 가치 평가가 되는 종목들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지수 반등의 가장 1등은요, 역시, 시장을 사는 건데, 시장을 산다는 것은 곧 뭐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과 업종의 대표주 1등주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 가는 거 첫 번째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즐기라. 그냥 갑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사보도록 하자. 그럼 시장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어떤 거요? 첫 번째 ETF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ETF라는 게 나는 이제 자동차가 훨씬 좋아 보인다. 그럼 자동차 ETF 사면 나머지 자동차 어느 종목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난 IT가 좋아 보인다. 이런 것처럼 ETF 또는 뭐예요? 코덱스라는 게 있다. 그죠? 코덱스. 시장 전체의 지수 인덱스를 산다. 코덱스도 있고, 뭐 타이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시장을 사는 거. 나는 좀 더 욕심을 내볼까? 레버리지를 산다. 이런 것도요. 레버리지는요, 언제 투자하는 거냐면, 떨어질 때 사는 건 아니에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보고 사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ETF는 떨어질 때 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레버리지는 2배이기 때문에 확인 후 매매가 좋지만 나머지는 떨어질 때 사도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역시 각 업종의 대표주들,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건설, 조선, 그리고 금융, 통신, 이런 것들의 대표주들만 꽉꽉 모아두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나 20% 빠졌는데 30%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 이런 고민을 하다가는 결국 이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전혀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마이너스를 잊어버리세요. 나의 계좌는 지금 다시 오늘이 나의 원금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원래 그리고 시장이 가장 둔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랠리는 반드시 니프티 50 대형주 업종 대표주에서 나온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대형주 업종 대표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 지수 쳐다보지 마세요. 놀러 가세요. 왜? 놀아주면 그대로 올라갈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강력한 보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오늘장 특징주를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2% 급락에 이어서 코스피 지수도 1900선이 무너졌고 현재는 1890선까지는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가 2% 넘게 빠졌고 표면적인 이유로는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표가 51.3으로 8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고 또 중국의 비제조업 PMI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이유인데 지표상의 부진으로만은 보기에는 뉴욕 증시 하락폭이 큰데요. 진짜 급락의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예,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2% 넘는 이제 하락세 보였습니다. 표면적 이유 살펴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전월 56.5나 이제 시장 컨센서스였던 이제 56 수준에 이제 한참 못 미치는 이 51.3 정도가 발표됐다라는 게 좀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봐도 신규 수주가 이제 지난 1980년 이후에 이제 가장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 거기에 생산이나 고용 지수 역시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 등을 좀 보이면서 좀 극도로 좀 부진한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게 좀 큰 부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페드 쪽의 이 테이퍼링이 이 미국이나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 내지는 어떤 신흥국의 최근 이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된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의 어떤 약화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 쪽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 이제 미국 매크로 지표 둔화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상 한파에 따른 일시적 요인과 이제 계절성이 사실은 이제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일 증시 하락 부채질했었던 결정 변수였었던 이 ISM 제조업 지수 역시도 경기 둔화라고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3개월간의 어떤 추세적인 하락 내지는 둔화가 수반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인 어떤 일시적 부침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큰 틀에서는 어떤 미국을 위시한 이 선진경제 회복 추세 크게 변함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는 이 신흥국 위기 거기에 이제 미국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 거기에 또 한 가지 테이퍼링 이슈가 아무래도 작년 한 30% 넘게 상승했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 좀 부채질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S&P 500 지수 이제 종가가 한 1,741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1,750선 정도면 충분히 기술적 지지 가능함과 동시에 좀 스마트머니 다시 재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미국 증시는 다시 좀 추세적인 어떤 다시 회복 구간 재진입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표 부진으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테이퍼링도 한몫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연준의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실업률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제 부진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테이퍼링 속도와 방향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1월달 그 FOMC에서 이제 나타났던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향후 연준 통화정책 스탠스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페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명확한 시각을 이제 시장에 전달했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번 이제 100억 달러 이제 추가 양적 완화 축소 의사 결정이 위원들의 이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향후 그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그러니까 이는 즉 그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연결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시장 내에 최근 이제 떠오르고 있는 어떤 위기설, 그러니까 신흥국 위기, 그리고 이제 미국 매크로 지표의 어떤 단기적인 부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페드의 이제 어떤 궁극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보여준 게 아니겠는가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결국 가장 이쪽, 그러니까 페드 쪽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이 고용 지표 회복 추세에 어떤 큰 틀에서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통화정책 조기화 스케줄은 한층 더 빨라질 것이고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양적 완화 조기 축소를 넘어서 좀 조기 출구 전략 시행 가능성, 저희는 하반기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어떤 조기 출구 전략 시행 가능성으로 이제 환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시장에서 계속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의 변화가 없다면 연준은 내갈 길을 가겠다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흥국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에 신흥국과 또 환율과 증시가 급락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1900선이 깨지고 1890선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코스피 밴드상의 위치가 좀 궁금한데요.
예, 이제 뭐 결국 하방 지지 내지는 어디까지 빠지는가가 이제 결국에 지금 뭐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PBR 한 0.95배 수준이 한 1870선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거에 이제 유의미한 어떤 하락 지지선이었다라는 점에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술적 측면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면은 과거 뭐 유로존 재정 위기라든지 뭐 그리스 위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때마다 이 글로벌 수준의 어떤 위기들 집중됐던 기간 중에 이 기술적으로 좀 유의미한 하락 지지선은 한 60개월 선이었다라는 점을 좀 보면은 60개월 선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한 1850선 정도 해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한 1850선 부근에서는 어떤 가격 조정은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 기본 전제는 지금 신흥국 위기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쇼크 가능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가격 조정은 1850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신흥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가 어떤 단기에 싹 뭐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어떤 저점 반등 역시도 2000선 아래에서 좀 머무르고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측면에서는 저희는 한 4가지 가능성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쪽의 이 단기적인 이 경기 조정 내지는 경기 둔화는 단기적인 추세적 변화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미국 주식형 펀드나 뭐 미국형 ETF 같은 어떤 미국 자산들 계속해서 사는 어떤 전략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 측면에서 와서 보면은 큰 그림에서 1900선 이하에서는 결국 어떤 매도하기보다는 보유를 계속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망보다는 어떤 매수 대응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이나 업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 그러니까 통상 이제 급락 사이클 이후에는 주가 반등 나타났을 때 좀 낙폭과대 순으로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이 가격 조정 마무리된 어떤 낙폭과대 대형주들 좀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 조정 지금 현재 계속 가셔야 되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대안들은 결국 어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사업의 어떤 검증된 어떤 미디어나 엔터 그리고 컨텐츠와 같은 어떤 이런 내수 내지는 어떤 중소형주 업종들 좀 충분히 어떤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의 신흥국의 위기가 없다면 1850선에서는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1900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종별로는 낙폭과대 대형주에 집중하면서 미디어 또 엔터주의 내수주에도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갖는 법이 유효하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김용구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멘토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힘든 시장입니다. 자, 힘내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요. 힘내셔야 됩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힘내셔야 됩니다. 걱정 마시고 따라가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한 종목들 잘 버팁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포스코 ICT, 네, 오늘 플러스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그전에 건설화학이나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등 아직 손절가 오지도 않았고요. 한국전력 역시나 플러스권이고요. 건설화학 보합권의 움직임, SK하이닉스만이 마이너스 2%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호하죠? 그렇죠?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어제 OX 드렸던 솔리드 같은 경우, 오후 2시 추천드렸던 솔리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조금 살아있는 종목을 제가 그리고 양호한 종목군들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테마주 얘기도 할 거고요. 그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네, 013-3366-0110 0번으로 전화를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바로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상담 바로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이 되는 종목, 사실 뭐 다 물려 계셔가지고 대응하기도 힘드신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상담을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조금 테마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주랑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볼게요. 자, 계속 가지고 나옵니다. 조류독감 테마 오늘 오전에 네 반짝하다가 도로 떨어졌고요. 두 번째 여행 테마주들이 오늘 조금 강하네요. 그나마 좀 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으로 기아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조류독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현 상황 보니까요. 파루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 좀 오르는 했어요. 장중 고가로 해서
9%까지 치고 갔습니다. 자, 9%까지 치고 갔잖아요. 그렇죠? 윗골이 강하게 길게 보이시죠? 그런데 결국 지금은 1%대입니다. 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 마이너스 8%고요. 대한유파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고 이글베트 역시나 상승 준비했는데 빠집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째 얘기하나요? 오늘 이렇게 올랐을 때 안 팔았으면 파셨어야죠. 그쵸? 네, 더 이상 제가 뭐라고는 안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팔라고 얘기했는데 안 파신 분들은, 방송 보고도 안 파신 분들은 이제 그게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복입니다. 그쵸? 주식에 대한 복이에요. 아셨죠? 입춘 대길이 아니고 입춘 소길입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조류독감주들은 이게 오늘 뭐 이슈 됐던 거 사람한테 전이 이거? 이게 아니에요.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주가가 꿈틀했나요? 아주 그냥 단시간밖에 꿈틀 안 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몇 년째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도 마찬가지니까 조금 이제는 제가 이제 타이리는 시기죠. 소리 치는 게 아니고 타이리는 시기입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기대감이 있으시다면 절반 정도는 가져가시고요. 절반은 정리를 하세요. 그게 나으실 겁니다. 시장 영향도 많이 좀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들 빠져나가는 흐름이에요. 모든 테마주들이 지금 힘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 흐름을 좀 보시고서 체크를 좀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여행 테마 관련해서요.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자, 모두투어가 오늘 1.9%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투어 플러스권, 호텔신라도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어요.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랑 GKL 같은 경우 역시나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공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좀 이따 해드릴게요. 하이닉스 한가스공사 봐드릴게요.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고, 지금 들어서 오늘 장에서도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모두투어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슈는 이겁니다. 일단 뭐 춘절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4분기 성수기 효과까지 같이 묻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부터 해서 여행주들, 특히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가 11월 거의 말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까지 들어갈까요? 저는요 1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죠? 코스피가 4월이고요. 코스닥이 5월입니다. 그럼 최소한 한 3월 정도까지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약간 걱정인 것은요. 이 춘절 효과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는 굳이 따라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또 봐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최근에 추세 굉장히 무섭잖아요. 자, 아시아나항공이 주가를 보여주면 그렇게 잘 갑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밑꼬리 담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춘절 효과입니다. 자, 중국의 관광객이 얼마나 온답니까? 8만 명이라고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로 인한 효과, 국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조금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또 수급적으로도 너무나 퍼펙트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 이슈로 춘절 효과랑 설 효과 끝나버리면 고스란히 다시 또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 타이밍을 이용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되지 지금은 매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주들은요. 지금은 제가 투자 주의보를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제가 오르더라도 지켜보자 의견 드려볼게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네,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자, 오늘 0.7% 올라갑니다. 환율 이슈예요. 자, 환율이 어느새 100원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쵸? 1080원대 위로 막 소구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요. 10원 오를 때마다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 자체가 한 1% 이상씩 증가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바닥부터 해가지고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아차가 빠지지 않고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아차 추천 드렸었죠. 그리고 3%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장에서 볼 때 기아차 굉장히 흐름이 양호하다는 거. 최근에 수급도 역시나 괜찮다는 거. 차트도 바닥에서 다시 천천히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 흐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좀 먼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6517님. 네, 지금 상담해드립니다. 하이닉스 매도하라고 하셨나요? 방송 보고 샀어요. 네, 잘 사셨어요. 매도는요, 언제 하라 했냐면요, 이 전에 한참 전이에요. 언제냐면요, 지금 여기 차트 보면요, 이때부터 했어요. 1월 초부터 제가 요 포인트에 계속 매도하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네, 추천을 드렸죠.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가요, 한 37,7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수가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2% 정도, 한 700원 정도 빠진 상황이에요. 그쵸? 그때 보고 바로 매수하셨으면요. 그런데 저는요, 조금 더 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걱정 마시고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들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마이너스 3% 안 갔죠? 홀딩하고 가져갈 겁니다. 왜? 아직 괜찮아요. 지금 증권사들 목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시장의 조정이에요. 전반적인 하향 추세입니다.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 겁니다. 잘 두고 계세요.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로 인해서 아셨죠? 도움 많이 받으시면 저 좀 도와주시고요. 꼭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상담은요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바로, 네, 오늘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눈치를 채셨나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기아차입니다. 자, 어제 추천드렸던 저기 뭐였죠? 포스코아이시티는 정말 잘 가고 있죠. 잘 두고 계시면 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입니다. 환율에 대한 이슈 포인트 잡히는 거거든요. 영업이익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힘이 없을 뿐이지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이제는 짧게 추천해가지고 요 포인트인데 먹고 나왔어요. 그쵸? 3% 먹고 나왔는데 지금 한 번 더 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 54,000원 좋네요. 자, 54,000원까지 매수하겠습니다. 54,000원까지 매수를 해서 한번 제가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나 플러스 3%, 손절가는 네,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아차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조금 있다가 2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는 영하권이지만 오늘 절기상으로는 입춘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봄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거겠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